네, 안녕하세요. 중국 공산당과 이민하반군,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,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,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. 오늘은 과연 미국 바이든 뒤에는 또 GSL,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, 워싱턴 스왑프, 그리고 깨자좀 복합체죠. 그러니까 바이든, GSL 이 진영이 지금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바이든 GSL이 한반도에 어떤 그 구도를 혹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혹은 뭘 선호할까 내년 대선과 관계돼서 그런 좀 묵직한 주제를 그러나 흥미로운 주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. 신한은행 140-012-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.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7월 15일이었죠. 그저께 타이완에 이제 그 에어포스계가 공군 활주로에 미 군용 화물기가 착륙했죠. 모델은 C-146A 울프하운드입니다. 이게 좀 의미가 깊은 게 이제 미국의 군용기가 대만에 착륙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중국이 엄포를 놨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보잉 747을 군용기로 개조한 비행기가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직후에. 그러나 그건 보잉 747이기 때문에 외형으로 보면 레이더상의 외형으로 보면 민간 항공기랑 구별이 안 됩니다. 그러나 C-146A 울프하운드는 이건 전용 군용 항공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항공기만 온 게 아니라 이때 태미 더그워스 상원은 민주당입니다. 또 크리스 쿤스 상원은 민주당입니다. 댄 셀리번 상원은 공화당입니다. 즉 공화당 상원은 1명, 민주당 상원은 2명이 같이 타고 왔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이제 미국이 대만 안 버리겠다. 중국 니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우린 버릴 생각이 없다. 이 입장을 명확히 표현한 거죠. 이 바이든 GSL 정부가. 물론 미 군부가 과연 바이든 GSL 정부의 100% 입장 말을 듣냐, 이건 오히려 미 군부 쪽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 아니냐, 강경파니까 그쪽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무튼 바이든 GSL 이 세력이 대만을 버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낸 겁니다.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좀 했었죠. 이 바이든 GSL 세력이 워낙이 그 망상에 취해 있는 위험한 집단이라서 이 자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몰리다가 도발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한반도 남쪽을 중국에 넘겨주는 케이스 같은 것도 벌어지는 일 아니냐. 그래서 저는 이 바이든 GSL 진영은 거의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재앙이죠. 그런 일이 벌어지면. 그 묵직한 주제를 오늘 잠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 바이든 GSL 복합체는 망상이 크죠. 하는 일을 보면은 이거 망상성 집단이구나. 좀 이상한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.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 서방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이른바 세계정부라고 표현이 되는 이상야릇한 국제 관료 체제, 뭐 그게 WTO가 됐든 WHO가 됐든 월드뱅크가 됐든 IMF가 됐든 혹은 UN이 됐든 이런 거 내세워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.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노림수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게 망상을 많이 가진 집단이다, 위험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. 일단 셰일 혁명을 이 자들이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중동을 띄우고 있죠. 그 과정에서 이란도 살려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죠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. 중동에 중국이 끼어들어서 장난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겠다 이거예요. 그러면 언제든 석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오일 카르텔의 중동이 되죠. 이 오일 카르텔에 이제 부시 가문을 비롯해서 또 그 전에 부시 가문의 충복인 틸러슨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깊게 관계를 하고 있죠. 이 자들은 또한 악마 내러티브를 사용해서 국가와 사회를 무한 해체하고 있죠.
젠더 평등 바이든이 직접 띄웠죠.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한 사람도 여자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.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RT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이론 이거 지금 미국 그 각 학교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공무원 조직에 지금 CRT 교육한다고 난리가 아니에요. 비판적 인종이론 이건 뭐냐면 백인임을 죄스럽게 여겨라. 특히 백인 남성이면 이건 가장 죄가 큰 존재다. 너 존재 자체가 죄다. 왜냐? 백인이 주도한 식민주의, 노예제,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 문명을 만들고 이끌어온 세력이었다. 이거 죄 많이 저질렀다.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하거라. 뭐 이런 게 이제 CRT죠. 그래서 이 자들은 보면은 이제 그 기후변화 또, 이거 이제 기후변화 아까 말씀드린 셰일 그 혁명 죽이는데 사용되는 거죠. 이런 걸 가지고 결국 미국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제 그 국경관리, 이민관리 해체하죠.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반중 정책에서 핵심을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. 이 반중 정책을 진짜로 중국을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손을 보겠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진상규명입니다. 두 번째 중요한 게 월스트리트를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을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켜야 돼요. 지금 부분적으로만 금지 활동 말동 리스트 올렸다 내렸다 하고만 있지 이걸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진짜 중국의 뼈 아픈 거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거든요. 반중 정책에서 핵심을 제거하지 않고 있어요. 핵심적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. 핵심을 제거해 버렸다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보면 야 자기 나라를 들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게 한반도쯤은 그냥 총알바지로 써버리는 거 아니야? 불쏘시개 화약으로 쓰는 거 아니야? 이런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. 사실 냉정하게 보면. 특히 이게 이제 뭐랑 관계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저의 추정이고 저의 스토리입니다만 가설이죠. 특히 이제 반기문이 주저앉을 때,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중순에 주저앉았는데 그 12월 달에 처벌의 가치가 별로 없는, 특히 중요하게 처벌 가치가 없는 그 반기문의 뉴욕에 사는 그 동생과 조카를 뉴욕주 남부 연방 검사가 입건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기소를 했어요. 그 기소가 그 죄목이 살벌해요. 그 미국 시민이 외국 정부를 뇌물을 써서 외국인을 그 뇌물을 써서 매수하려고 하고 그 매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 세탁을 기도했다. 뭐 이런 죄목이에요. 이 죄목 자체만 보면 미국이 그런 거 엄격하게 금지하니까 무지하게 살벌한 죄를 저지른 거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문맥을 보면 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이 사람들은 무늬만 미국 시민이지 경남 기업, 그 자살을 나중에 하셨죠. 그 성완종 회장. 그 경남 기업이 그때 경영 위기에 부딪히니까 아랍에미리트 부호로부터 돈을 끌기 위해서 그 반기문 당시 대통령 후보의 형제와 조카가 뛰었던 사건이거든요. 그래서 반기문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어째서인지 1월 중순에 사퇴를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뒤에 미국이 작용한 거 아니냐. 반기문한테 압력 넣은 거 아니냐. 혹은 그러면 그 피트 바라라라는 그 연방 검사인데 이 연방 검사의 그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은 뭐 굉장히 격렬한 그 힐러리 홍위병이에요. 힐러리 칼잡이에요. 그 자리 자체가 원래 오바마 정부 때 거기에 이제 뉴욕에 이제 그 있는 법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단속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 자리가. 그 맨하탄 쪽을 다 단속하니까.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로 치면 중수부장 같은 자리라고요. 그거 비슷해요. 그런 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
근데 그럼 이자들이 왜 반기문을 주저앉혔을 거냐? 그 얘기는 왜 문재인 586을 밀어줬을 거냐?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말에 시작하는데 1월 하순에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져서 트럼프 정부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설계한 거 아니냐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추정을. 즉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 바이든 GSL 집단이 굉장히 위험하고 망상에 가득 차 있고 또 자기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자들이 지금 한국 상황 또 대선에 대해서 어떤 그 선호를 가지고 있겠냐 혹은 어떤 그림을 갖고 있겠냐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.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든 GSL 이 진영이 그러니까 바이든 GSL 집단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일부러라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즉 문재인 586 집단을 일부러라도 그걸 계승하는 집단을 일부러라도 집권하게 만들어서 중국 쪽으로 툭 흘러가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만 없다면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꿀릴 거 없다. 제대로 싸울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자들이 혹시 그런 의도 혹시라도 갖고 있는 거야? 한반도에서 불장난 터지게 그렇게 그림 짜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. 제 기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자들이 이제 황당한 집단이라고 보는데 이 황당한 집단조차 한반도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얌전해진 거 아니냐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일단 힐러리와 트럼프와 바이든 GSL 세 가지를 제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. 힐러리는 2013년 그 골드만삭스 임원진 앞에서 한 비공개 연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를 했죠. 우선 하나는 자기들은 그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선호한다. 한반도가 통일된다라는 건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통일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너무 강력해져서 자기들이 부담스럽다.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처럼 영구분단, 북쪽은 중국 나와바리, 남쪽은 미국 나와바리로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선호한다.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핵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작품이다. 그리고 북한과 북한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짬짬이로 묶여 있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통제해 줄 수 있는 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밖에 없다. 그 얘기예요. 그런데 이제 그건 2013년이었단 말이에요. 그럼 트럼프는 그 후로 무슨 입장이냐? 트럼프는 여기서 트럼프 무슨 저기 그 지방선거 전날 하필이면 만나가지고 우리 지방선거 다 망치고 어쩌고 해서 입이 대빨만큼 나와서 얘기하지만 여기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. 트럼프는 일단 북핵과 미사일을 동결시켜 버렸잖아요. 탄도미사일과.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지금 핵실험, 탄도미사일 실험이 거의 없죠. 특히 탄도미사일 실험도 거의 없고 핵은 완전히 없고. 그리고 트럼프가 그때 싱가포르 회담에서 딱 틀은 그 짧은 동영상은 결국 뭐냐면 북한 자유화를 겨냥을 해서 일단 북한을 동결시키겠다 이거예요. 꼼짝 못하게. 꼼짝마 시켜놓겠다. 그 영상 보면 너 자유화의 길로 나와. 그러면 우리가 너 도와줄게. 트럼프는 그 말도 많이 했고 영상도 많이 했죠. 즉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난 6.25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스탈린과 미국 사이에 암묵적인 이 동북아 지정학 구조, 다시 말하자면 북쪽은 중국 내지 소련의 나와바리고 남쪽은 미국의 나와바리다. 이 나와바리 분리를 트럼프는 전혀 인정을 안 한 거예요. 저는 보기엔 바이든은 그 영구분단, 즉 북은 중국 쪽에 속해 있고 남은 자유소개에 속해 있다라는 이 영구분단 개념을 힐러리와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바이든 GSL 집단이. 그래서 영구분단을 동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봐요. 단지 힐러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시진핑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할 거다라는 그런 힐러리의 헛된 기대는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이미 인민해방군은 공산당과 한 몸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든 GSL 복합체는 자기들 스스로한테 함정 팔 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
대한민국을 다시 문재인 586 집단을 그런 쪽에다 다시 그쪽으로 밀어줘 갖고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안 갖고 있을 거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한반도에 지정학적 판돈이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. 우선 첫째, 한반도가 이게 무너지면은 혹은 다시 말하자면 중국 영향권 안으로 급속하게 더 들어가면 지금 엄청 들어갔죠.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탈원전 아니에요? 탈원전은 저는 중국한테 잡수세요 하고 선언한 사건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더 급속하게 다음번에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 오면 정신없이 그쪽 가겠죠. 일본 재무장 한다는 소리 나오고요. 일본이 재무장하게 되면 일본은 반미 성향을 가진 열강이 됩니다. 패전 국가여서.